경찰서 복도. 도도이가 팔짱을 낀 채 나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도이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건 너잖아, 진이야. 나진이가 흔들림 없이 맞받았습니다. 네가 훔친 걸 되찾으러 간 거야. 그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도도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습니다. 증거 있어? 이제 세상 사람들 눈에 도둑은 너야. 멀어지는 도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나진이의 두 손에는 결백을 증명해줄 증서 한 장이 힘없이 쥐어 있었습니다. 물증을 손에 쥐고도 나진이가 가해자로 몰리는 이 뒤집힌 판은 과연 누구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도도이 집에서 나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도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전날 밤 자신의 집으로 들이닥친 세 사람을 떠올리면 손끝이 다 떨렸습니다. 나진이와 전정아, 금태호가 태블릿을 찾겠다며 집 안구석구석을 뒤졌고 하마터면 서랍 깊숙이 감춰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뻔했습니다. 도도이는 이불을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지도 몰랐습니다. 도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도도이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도이가 다급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 저예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당장이요. 수화기 너머로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실린 초조함을 알아챈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도도이는 어젯밤 일을 제 방식대로 부풀려 쏟아냈습니다. 제 집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왔어요. 물건까지 마구 뒤졌다니까요. 이건 명백한 무단 침입이에요. 도도이는 상대가 먼저 움직여야 자신이 이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늦으면 오히려 자기 쪽이 몰릴 판이었습니다. 도도이가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힘이면 하루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먼저 신고해주세요. 저 이번만 도와주세요. 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끝내 못 이긴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알았다. 곧 손을 써보마. 너무 걱정 말고 기다려라. 통화를 끄는 도도이의 얼굴에 서서히 화색이 돌았습니다. 도도이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먼저 찌르는 쪽이 이기는 거야. 늘 그랬으니까. 도도이는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떠한 불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도도이는 그저 이번에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언제나처럼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도도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천천히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문득 임지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부터 자신을 대하는 임지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걸음에 달려왔을 사람이 이제는 전화조차 뜸했습니다. 도도이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이 일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오빠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거야. 도도이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진이만 완전히 무너뜨리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도도이는 믿었습니다. 도도이는 립스틱을 집어 입술을 붉게 칠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도도이는 이미 이긴 사람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도도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까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신고만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입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야말로 도도이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도이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에는 어느새 가벼운 리듬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힘이 실린 신고는 그날 오후가 되기도 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절차는 놀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나진이와 전정아, 금태호에게 각각 연락이 닿았고 세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불려나갔습니다. 나진이는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도도이의 절도를 밝히러 가는 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조사실에 앉은 순간 나진이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펼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 분은 무단 침입과 절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옆자리에 전정아가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둑 맞은 건 우리 쪽이라고요.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금태호도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왜 피의자예요? 신고할 사람은 저쪽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담당자는 손을 들어 세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어젯밤 도도희의 집에 세 사람이 들어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고 내용은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도둑 맞았다는 원래의 사건은 온데간데 없이 밀려나고 남의 집에 들어간 세 사람이 오히려 조사를 받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진이는 두 손을 맞잡으며 애써 숨을 골랐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여기서 흥분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진이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 태블릿 안에는 제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결코 도둑질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담당자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세 분이 신고를 받은 입장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판은 이미 도도이가 원하는 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전정아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전정아를 향해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지만 정작 자신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금태호가 팔짱을 낀 채 낮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신고한 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담당자는 신고인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집에서 마주친 얼굴, 그리고 그 뒤에서 움직였을 손. 나진이는 도도이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빠르게 신고를 밀어붙였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큰 힘이 뒤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사실을 깨닫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태호 오빠. 우리 여기서 감정만 앞세우면 안 돼. 저쪽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전정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태호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억울함과 함께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세 사람이 어떻게 도도희의 집에 들어갔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현관은 어떻게 열고 들어가셨습니까? 전정아가 잠시 머뭇거리다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카드키를 잠깐 빌렸어요. 도둑 맞은 걸 확인하려던 거예요. 담당자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빌린 겁니까? 아니면 몰래 가져간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전정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은 도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손에 넣은 카드키였습니다. 전정아가 눈을 질끈 감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급해서 그랬어요. 도도이가 증거를 없앨까 봐서요. 그 한 가지 사실이 알려지자 세 사람의 방문은 순식간에 무단 침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나진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도도이가 제 물건을 먼저 훔쳐갔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그걸 되찾으려던 것뿐이라고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건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진이는 물증을 손에 쥐고도 오히려 발이 묶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담당자는 절차부터 문제 삼으며 사건 처리를 자꾸만 뒤로 미뤘습니다. 정작 도도이가 무엇을 훔쳤는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사실을 나서는 세 사람의 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금태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판이잖아. 아무리 봐도 누가 위에서 손을 쓴 거라고. 전정아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을 굴렀습니다. 도도이 걔가 어디까지 손을 뻗친 거야, 대체. 나진이는 그런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절차라는 벽뿐이었습니다. 나진이는 복도 창가에 서서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장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수록 침착해야 해. 흔들리면 저쪽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러나 그 말과 달리 나진이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정아가 나진이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진이야, 미안해. 내가 카드키를 그렇게 가져오지만 않았어도. 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아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도둑 맞은 걸 되찾으려던 거였어. 잘못한 건 저쪽이야. 나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절차라는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진실은 힘을 잃는다는 것을. 금태우가 두 사람 곁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닐 거야. 저쪽이 완벽하다고 믿을수록 어딘가 빈틈이 있는 법이거든. 나진이는 그 말에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와 흐린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누구도 먼저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나진이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진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잃어버린 태블릿 케이스 안에 함께 들어있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증서였습니다. 나진이가 그것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 태블릿 안에 있던 거예요. 도도이가 제 물건을 통째로 가져갔다는 증거예요. 담당자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나진이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담당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를 정확히 어디서 확보하셨습니까? 나진이가 머뭇거리자 담당자가 못을 박듯 이어갔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간 집에서 가져온 물건이라면 이건 위법하게 취득한 물증입니다. 정식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애써 지켜낸 결백의 근거가 절차라는 한마디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분명히 제 것을 훔쳐갔는데도 그걸 밝힐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담당자는 서류를 밀어놓으며 사무적으로 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오히려 세 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진이는 입을 열었다 이내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전정아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이 돼요, 그게. 도둑질한 사람은 멀쩡하게 두고 그걸 밝히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담당자는 대꾸 없이 다음 서류를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금태호가 나진이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진이야, 일단 나가자. 여기서 더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없어. 나진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증서가 종이 조각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분명 자기 손안에 있는데 그 진실을 세상에 내놓을 방법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진이는 조사실 문을 나서며 낯빛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큰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러 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은 나진이는 손안의 증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것들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마음, 어머니가 애써 감춰온 세월, 그리고 나진이 자신이 지켜온 결백. 그 모든 것이 도도희의 손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니 나진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전정아가 그 곁에 앉아 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 줄게. 도도희, 걔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못 지우는 법이야. 나진이는 전정아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나진이는 애써 그것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진이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나진이는 앞을 향해 걷기로 했습니다. 증거 능력을 두고 판이 흔들리는 그 틈을 도도이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도이는 곧장 서랍을 열어 태블릿과 그 안에 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도도이는 손끝으로 원본 증서를 매만지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남는 건 내 말뿐이지. 증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거고. 도도이는 증서를 잘게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방 안에 조각조각 흩어졌습니다. 이어 태블릿을 열어 저장된 원본 파일까지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화면에서 파일이 사라질 때마다 도도희의 얼굴에는 여유가 조금씩 되돌아왔습니다. 도도희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흔적이 신경 쓰였습니다. 휴지통까지 비우고 백업이 되었을지 모를 계정마저 뒤져 남김없이 정리했습니다. 도도희가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들켜. 나는 늘 이렇게 빠져나왔으니까. 예고 시절 남의 붓을 몰래 망가뜨리고도 시치미를 떼던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증거가 없어 무사히 넘어갔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성공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도도희가 찢긴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깨끗해. 도도희는 텅 빈 서랍을 닫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나진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터였습니다. 도도희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해가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도도희가 나른하게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이야, 넌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자신이 지워버렸다고 믿은 흔적이 세상 어딘가에 조각조각 남아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도희는 그 위험한 확신 위에서 편안히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도도희의 머릿속에 며칠 전 자신이 연파티에서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과를 하러 온 사람들이 집안을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도도희는 잠시 마음이 걸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뭘 봤겠어. 다 치웠는데. 도도희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그 불안을 밀어냈습니다. 자신의 완벽함을 믿었기에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이미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도도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도도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도희는 나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은 완전히 자기 편이 되어 있을 거라고 도도희는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도희의 잠든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의 그림자도 드리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겼다는 확신만이 편안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자리에서 도도희는 이번엔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자신의 인플루언서 계정이었습니다. 도도희는 노트북을 열고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그럴듯한 문장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뒤졌습니다.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도도희는 나진이를 스토커이자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반복해 강조하며 남의 집을 함부로 뒤진 쪽이 오히려 가해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도도희가 화면을 바라보며 흡족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 불쌍해 보이는 쪽이 이기는 거야.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도희를 응원하는 댓글과 나진이를 비난하는 댓글이 삽시간에 뒤섞여 몰려들었습니다. 힘내라는 말과 함께 나진이를 향한 거친 비난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도도희는 그 반응을 하나하나 캡처해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자료였습니다. 도도희가 손톱을 매만지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여론이 곧 증거야.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그게 곧 사실이 되는 거지. 도도희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완전히 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빠르게 불어나는 것을 보며 도도희는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한 기분에 젖었습니다. 도도희는 나진이가 지금쯤 얼마나 무너져 있을지 상상하며 통쾌해했습니다. 도도희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화면을 향해 잔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잘 봐, 진이야. 세상이 누구 편인지. 그러나 그 통쾌함 뒤에는 자신이 손수 남긴 이 모든 기록이 훗날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도도희는 그저 눈앞의 승리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화면 속 숫자는 더욱 부풀어 올랐고 도도희의 확신도 함께 부풀어 올랐습니다. 도도희는 댓글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을 감싸는 말들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나진이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그 흐름이 도도희에게는 승리의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도도희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도도희는 새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피해자로서의 두려움을 강조하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절절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도도이는 이 모든 것이 훗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도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남기는 이 모든 글과 캡처가 언젠가는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도이는 노트북을 덮으며 만족스럽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창밖의 밤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도도이의 게시물은 밤사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진이를 향한 손가락질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진이를 스토커라 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나진이는 물증을 인정받지 못했고 도도희의 절도를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벽과 도도희의 죄를 밝혀야 하는 벽, 그 이중의 벽 앞에 나진이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 나가자 분위기는 더 싸늘했습니다. 직원들이 나진이를 흘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나진이가 지나가면 이야기를 멈추고 나진이가 멀어지면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진이의 휴대폰에는 낯선 사람들의 비난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쌓였습니다. 어떤 것은 차마 읽기 힘든 말들이었습니다. 나진이는 화면을 뒤집어 놓고 애써 태어난 얼굴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진이는 붓을 쥐듯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때 곁을 지나던 임중빈이 걸음을 멈추고 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중빈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진희 사원, 괜찮은 거지? 나진이가 고개를 들어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대표님. 괜찮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임중빈은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나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웃음 뒤에서 나진이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화실 구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함을 소리쳐봐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매듭을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진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지지 말자. 진실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거야. 나진이는 다시 눈을 뜨고 붓을 들었습니다. 캠퍼스 위로 천천히 선 하나를 그어내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흔들리지 않고 버티며 제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한 번의 붓질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화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금태우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금태우가 그것을 나진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돼. 나진이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금태우는 나진이 곁에 의자에 앉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진이의 캠퍼스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붓을 놓지 않는 거, 그게 제일 큰 힘이야. 저쪽은 없는 걸 지어내지만 넌 진짜를 그리잖아. 나진이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것 같은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나진이를 버티게 했습니다. 나진이가 붓을 내려놓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번졌습니다. 나진이는 창밖으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어둠도 언젠가는 거칠 거라고 나진이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정아와 금태호는 결코 이대로 주저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태호의 카페 한 구석에 마주 앉아 흩어진 정황을 하나하나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오간 메시지와 메모, 사진들이 잔뜩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정아가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어내려가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말고도 그 집을 드나든 사람들이 있었어. 파티에 왔던 사람들 말이야. 금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중에 뭔가를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남은 목격자들을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도이가 아무리 흔적을 지웠다 해도 사람들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금태호가 자신의 휴대폰을 뒤적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흔적도 분명 남아있을 거야. 통화 기록이든 메시지든 뭐든. 전정아는 예고 시절부터 이어진 도도희의 행적을 떠올렸습니다. 남의 붓을 망가뜨리고도 시치미를 떼던 그 수법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전정아가 주먹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번만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진이가 더는 억울하게 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각자 알아낸 정보를 맞춰보았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서로를 다잡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지만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금태우가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아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저쪽이 완벽하다고 믿을수록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야. 전정아가 지친 얼굴에도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피로보다 더 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정아가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손뼉을 쳤습니다. 태우 오빠, 그날 파티에 왔던 사람들 중에 사진이나 영상 찍은 사람 없을까? 요즘 사람들 어디서든 다 찍잖아. 금태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날 분위기를 담은 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도도이가 그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은 곧장 그날 파티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떠올리며 연락할 수 있는 이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도도이가 아무리 자기 계정을 정리했다 해도 다른 사람의 손끝에 남은 기록까지 지울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전정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이는 지금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어. 우리가 조각을 모아오면 그 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금태우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이 대신 발로 뛰자. 두 사람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언젠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 거라는 믿음이 두 사람을 지치지 않게 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전정아와 금태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반격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창가에 서서 도도이가 올린 게시물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이 피해자라 호소하는 도도희의 글이, 그리고 나진이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가득했습니다. 임지우는 얼마 전 도도희에게 그만하자는 말을 직접 건넨 뒤였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임지우는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지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신고를 앞세우고 여론까지 조작하는 도도희의 행태를 보며 실망은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임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었나? 임지우는 예전 피아노를 놓아야 했던 자신에게 웃음을 되찾아준 사람이 도도희였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기에 임지우는 쉽게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임지우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완전히 끝내는 게 맞는 걸까? 임지우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도이가 저지른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한때 나누었던 마음의 무게가 임지우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중마고우 금태우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임지우의 상념을 깨웠습니다. 금태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거야? 진실이 뭔지 넌 이미 알잖아. 임지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금태우가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네가 망설이는 사이에 죄 없는 사람이 무너지고 있어. 통화가 끊긴 뒤에도 임지우는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임지우는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임지우는 회사로 향하는 길에 나진이에 관한 소문을 여기저기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도도희의 글을 근거로 나진이를 함부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나진이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붓끝에 사람을 향한 위로를 담을 줄 아는 사람, 억울한 순간에도 함부로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임지우는 나진이의 그림에서 읽었던 그 마음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임지우가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진희 씨가 이런 일을 벌였을 리 없어. 뭔가 잘못됐어. 임지우는 도도이가 내세우는 이야기와 자신이 아는 진실 사이에서 마음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나누었던 정과 한때 자신을 웃게 해주었던 기억이 여전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임지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더는 침묵하며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지우는 무거운 마음을 아는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용히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도이는 승리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여론은 자기 편으로 돌아섰고 나진이는 손발이 묶인 채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도이는 아버지가 보내준 차 안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신이 난 목소리로 통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상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도도이가 다리를 꼬며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알아? 먼저 신고를 때린 거야. 선수를 치니까 걔들이 오히려 도둑이 됐다니까. 도도이는 목소리를 낮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게 상황을 요리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증거. 그딴 거 다 없애버렸지. 원본이고 파일이고 싹 다. 이제 남은 건 내 말뿐이야. 도도이는 마치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듯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생하게 되짚었습니다. 인플루언서 계정으로 어떻게 여론을 뒤집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편이 되었는지까지 낱낱이 자랑했습니다. 도도이가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걔는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못해. 완벽하지 않아? 운전대를 잡은 기사는 말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는 도도이가 쏟아내는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기사의 눈빛이 잠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도도이는 그 눈빛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도도이는 그저 자신의 승리에 취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도이는 통화를 이어가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말을 흘리고 있는지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우리 아빠가 손 좀 써준 거지. 아빠 힘 아니면 이렇게 빨리 됐겠어? 도도이는 아버지가 어떻게 신고를 앞당겨 처리해 주었는지까지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자식을 감싸려 아버지가 움직인 그 은밀한 정황이 도도이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도이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조금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든든한 아버지를 둔 것이 자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도도이가 통화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 나 이번에 완벽하게 이겼어. 흠 하나 없이. 도도이는 만족스럽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기사의 눈빛이 다시 한번 서늘하게 빛났지만 도도이는 여전히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도도이는 좌석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완벽한 평온이었습니다. 나진이를 향한 미움도 임지우를 향한 불안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저 멀리 물러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도이는 자신이 세상의 규칙 위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힘 있는 아버지가 있고 자기 편이 된 여론이 있고 증거는 모두 사라졌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찾아온 방심이었습니다. 그 차 안의 공기 속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운전기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도도이 아버지의 오랜 정적 쪽에서 조용히 심어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임무는 부녀가 나누는 대화를 빠짐없이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도도이가 차에 오를 때부터 주머니 속 작은 기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도도이가 신이 나서 떠벌린 모든 이야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앞세워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증거를 어떻게 없앴는지, 여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도도이가 차에서 내리자 기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도이가 가벼운 걸음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한 뒤 기사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녹음된 파일을 어딘가로 전송했습니다. 파일은 곧장 정적 캠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부녀가 은밀히 나눈 대화가 이제 전혀 엉뚱한 손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도이도 그 아버지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도이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태워다주는 기사조차 아버지가 붙여준 든든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정적의 손이 이미 자기 코앞까지 뻗어와 있다는 것을 도도이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무표정하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거대한 판이 소리 없이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적 캠프의 사무실에서는 넘겨받은 녹음이 조용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도도희의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신고를 앞세운 이야기, 증거를 없앤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써주었다는 이야기까지.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본인 입으로 다 말해줬네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어요. 도도이가 아버지의 방패 아래에서 안심하고 있는 사이 그 방패의 그림자 밖에서는 이미 반격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도이는 자신을 태워다준 기사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붙여준 사람이니 당연히 자기 편이라 여겼습니다. 그 무심한 확신이야말로 도도이가 놓친 가장 큰 빈틈이었습니다. 정적 캠프의 사람들은 녹음을 여러 벌로 나누어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라지거나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원본과 사본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도도이가 증거를 없애는 데 온 힘을 쏟는 사이 정반대편에서는 증거를 지키는 데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은 진실을 지우려 했고 다른 한쪽은 진실을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그 팽팽한 대비 속에서 승부의 추는 이미 도도이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도이가 그토록 자신했던 완벽한 승리는 실은 가장 위태로운 균열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정적 쪽은 넘겨받은 녹음을 근거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패는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밀어야 위력을 발휘하는 법이었습니다. 정적의 측근들이 어두운 사무실에 모여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되돌려 들었습니다. 도도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신고를 앞세워 판을 뒤집었다는 자랑, 증거를 없앴다는 고백, 여론을 조작했다는 무용담까지. 측근 하나가 낮게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이거 물건이네요. 제 발로 다 불었어요. 정적은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조작을 덮으려 아버지가 경찰까지 손을 댄 정황이 이 녹음 하나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적은 이 약점이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쓸모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정적이 측근들에게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 진술부터 하나하나 확보해둬. 빈틈없이. 측근들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신고가 어떤 경로로 그렇게 빠르게 처리됐는지, 그 뒤에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하나하나 은밀히 파고들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정적은 그 자료들을 손끝으로 정리하며 언제 이 패를 터뜨릴지를 신중하게 저울질했습니다. 너무 이르면 김이 빠지고 너무 늦으면 힘을 잃는 법이었습니다. 정적이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 딸을 감싸려다 제 무덤을 판 셈이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반격의 그림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측근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언론에 흘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이런 건 상대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 때 터뜨려야 하는 법이지. 정적은 도도이가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고 한껏 우쭐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반격의 효과가 가장 클 순간을 고르는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적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신고 처리 과정에 남은 손길의 흔적,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그리고 도도이 본인의 육성.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정적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스스로 무덤을 파줬으니 우리는 그저 흙만 덮으면 되는 거지. 측근들은 정적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더욱 촘촘히 다듬어 나갔습니다. 터뜨릴 그날을 위해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적은 창가에 서서 밤거리의 불빛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상대의 견고한 방패 앞에서 번번이 물러서야 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그 방패에 스스로 금을 낸 것은 다름 아닌 상대의 딸이었습니다. 정적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성벽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무너지는 법이지. 정적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 판을 완성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도이도 그 아버지도 자신들이 이미 정적의 손바닥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적 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도이의 통화 하나가 뜻밖의 실마리가 되어 아버지의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적의 측근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감춰온 다른 비리 정황까지 함께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감싸려 경찰을 움직인 일 하나가 실은 훨씬 더 큰 부정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측근 하나가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라인을 따라가 보니 예전 일들까지 줄줄이 엮이는데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정적은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상대의 약점이 뜻밖의 곳에서 실타래처럼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 하나 감싸겠다고 벌인 일이 결국 저 자신의 발목을 잡는군. 측근들은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맞춰가며 아버지의 오랜 부정이 세상에 드러날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던 신고 하나가 감춰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끄집어낼 실마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녀는 이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도이는 여전히 여론이 자기 편이라 믿으며 승리에 취해 있었고 아버지는 딸의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고 여기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발밑에서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적은 완성되어가는 자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때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도희의 아버지는 자신의 서재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딸의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다는 뿌듯함에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세월 자신이 쌓아온 힘과 인맥을 믿었습니다. 이 정도 일쯤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덮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딸을 감싸려 움직인 그 손길이 오히려 자신의 오랜 부정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감춰온 것들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어둔 그 일들이 이제 딸의 경솔한 한마디를 타고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던 신고 하나가 감춰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끄집어낼 실마리가 되어가는 것을 정작 부녀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마무리됐으니 이제 마음 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도희에게서는 곧장 밝은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제 아무 걱정 없다는 이모티콘이 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답장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향해 안심의 신호를 주고받았지만 그 순간에도 두 사람의 발밑에서는 땅이 소리 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쌓여가는 그 자료들은 머지않아 세상을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정아와 금태호는 그동안 발로 뛰며 모아온 정황을 하나씩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는 여러 사람의 증언과 사진, 그리고 지워진 줄 알았던 흔적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정아가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와, 이거. 그날 파티에 왔던 사람이 무심코 찍은 거야. 배경에 도도의 방이 살짝 찍혔어. 금태호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나진이 태블릿 케이스랑 똑같이 생겼는데. 도도의 방에 왜 이게 있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기록의 빈자리와 뒤늦게 나온 목격담이 서로 맞물리며 나진이의 결백을 다시 증명할 실마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도도의 주변 사람들의 엇갈리는 진술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도도이가 그날 무언가를 급하게 치웠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도도이가 이상하리만치 특정 방에 아무도 들이지 않으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정아가 종이를 정리하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각이 다 모였어. 이걸 제대로 된 곳에 내밀기만 하면 돼. 금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우리도 신중해야 해. 저쪽이 힘으로 밀어붙였으니 우리는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는 거야. 두 사람은 모아온 정황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습니다.
흩어졌던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뚜렷한 정황으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진이가 홀로 벽 앞에 서 있는 동안 두 사람은 그 벽을 허물 도구를 착실히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전정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진이야. 이제 곧 진실이 제 모습을 드러낼 거야. 금태호가 정리한 자료를 봉투에 차곡차곡 담으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언제, 어디에 내밀지도 잘 골라야 해. 성급하게 움직이면 저쪽이 또 힘으로 눌러버릴 테니까. 전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한테 유리한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그때를 놓치지 말자. 두 사람은 그동안 도도이가 벌인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태블릿이 사라진 날, 도도이가 급하게 무언가를 치운 정황, 그리고 신고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처리된 과정까지. 조각들을 나란히 늘어놓고 보니 도도이의 거짓이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금태호가 나지막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촘촘히 해도 이렇게 늘어놓으면 결국 앞뒤가 안 맞는 법이야. 전정아는 나진이에게 이 사실을 전할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홀로 벽 앞에 서 있는 친구에게 이제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페 안에 스며든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이 쌓아 올린 자료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도도이 아버지의 비리 정황과 딸의 조작 및 증거인멸 정황이 동시에 언론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아침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화면을 채웠습니다. 신고를 앞세워 판을 뒤집었다고 믿었던 도도희의 통화 내용까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증거를 없앴다는 고백, 여론을 조작했다는 자랑, 아버지가 힘을 써주었다는 이야기까지 도도의 자신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를 자처하며 동정을 사던 도도희가 실은 모든 것을 꾸며낸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도도희를 응원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부녀의 이름이 나란히 오르내렸습니다. 도도희의 인플루언서 계정에는 삽시간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도도희를 감싸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등을 돌렸습니다. 도도희는 뒤늦게 휴대폰을 붙잡고 화면을 넘겨보다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도도희가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온 거야?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도도희는 자신이 차 안에서 나눈 통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세상에 퍼졌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판이 바로 자신의 입에서 시작된 균열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도희의 아버지 역시 빗발치는 취재와 확인 요청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흔들렸습니다. 지지자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리는 모습에 부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도도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계정을 열었다가 이내 다시 닫았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얼마 전까지 자신을 응원하던 바로 그 사람들의 싸늘한 비난이었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지 도도희는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등을 돌릴 줄은 몰랐습니다. 도도희가 너클 잃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나를 믿어줬잖아. 그런데 왜? 그러나 그 물음에 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남긴 캡처와 게시물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론을 증거로 삼겠다던 그 계산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쏟아지는 비난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같은 뉴스를 지켜보던 전정아와 금태호는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발로 뛰며 모은 정황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두 사람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전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진실을 보기 시작했어. 금태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진이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나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호소해도 열리지 않던 세상의 귀가 이제야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터져나온 진실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방패였던 아버지가 흔들리자 도도희를 감싸던 뒷배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도도희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도희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전화,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이 밤낮 없이 쏟아졌습니다. 도도희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늘 여유롭던 얼굴에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도도희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빠 힘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늘 든든하던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친 목소리로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빠도 어쩔 수가 없다. 도도희는 그 말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던 방패가 이제는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급히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의 곁을 맴돌던 사람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고 등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이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화려한 인맥 속에서 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던 도도희는 정작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도도희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시끄럽던 휴대폰조차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도희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꼈습니다. 왜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문득 도도희의 머릿속에 임지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도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지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임지후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듯 내려놓았습니다. 늘 자신을 왕자처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사람마저 이제는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도도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용하고 상처 입혔는지를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나진이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이들에게. 늘 남을 발판 삼아 올라섰던 자신의 발밑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텅 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물건들만 가득할 뿐 그 안에 자신을 위로해줄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도희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 이제 도도희의 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자신이 이렇게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밀려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도희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은 모든 것이 실은 남을 짓밟고 세운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 모래성이 무너지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도희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처지임을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그동안 묻혀있던 나진이 쪽의 정황도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로 힘을 잃었던 물증이 이제 도도희의 조작 정황과 겹쳐지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도희가 증거를 없애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나진이가 왜 그토록 억울함을 호소했는지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는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진이 쪽이 아니라 도도희의 절도와 증거인멸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전정아와 금태호가 그동안 발로 뛰며 모아둔 정황 증거까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날 파티의 사진, 엇갈리는 목격담, 그리고 도도희의 통화 녹음이 하나로 맞물리며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번에야말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진이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호소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이제야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봐주는구나. 전정아가 나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것 봐. 진실은 절대 안 사라진다고 했잖아. 금태호도 곁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진이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홀로 벽 앞에 서 있는 줄 알았던 그 시간에도 곁에서 묵묵히 벽을 허물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사무쳤습니다. 나진이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화실 문이 열리고 임지후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임지후는 나진이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희 씨, 제가 좀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합니다. 나진이가 고개를 들어 임지후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지후의 얼굴에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진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임지후는 나진이의 그림에서 늘 읽어왔던 그 강단이 이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이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으로 얼룩졌던 나날이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토록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짐이 이제는 곁을 지켜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도이가 어떻게 증거를 없애고 여론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진이가 그토록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누명은 이제 제 주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정아가 눈물을 닦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진이야, 우리가 해냈어. 아니, 네가 끝까지 버텨준 덕분이야. 나진이는 두 친구를 향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것 같던 순간에도 진실을 믿고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더디게 왔지만 결국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도도이는 무고와 증거인멸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을 올가매려 앞세웠던 신고가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도이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손쓸 방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도이는 좁은 방 안에 앉아 너클 잃은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신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인플루언서 계정은 비난으로 가득 찼고 자신을 지켜주던 아버지는 스스로의 앞가림에 급급했습니다. 도도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버지마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도이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도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도도이는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나진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벌인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먼저 찌르는 쪽이 이긴다고 믿었던 그 확신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도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조차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늘 남을 탓하며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라 여겨왔던 도도이에게 이제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도이는 문득 자신이 나진이에게 던졌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된다던 그 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던 그 말. 그러나 이제는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도이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남한테 한 대로 나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늘 자신을 피해자라 여기며 남을 탓해온 도도이였지만 이번만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도이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날들은 이미 저물었고 남은 것은 스스로 마주해야 할 대가뿐이었습니다. 도도이는 법정에 서야 하는 날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무고와 증거인멸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이제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을 올가매려던 그 신고가 결국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도도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늘 누군가가 대신 막아주던 벽 앞에 이제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무심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도도이는 그 빛을 마주할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도도이를 뒤로하고 나진이는 담담히 다음 걸음을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도도이의 몰락 앞에서도 나진이의 마음에는 통쾌함보다 오히려 씁쓸함이 더 짙게 남았습니다. 나진이가 창가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저 이제 다 끝났으면 좋겠어. 나진이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되찾은 평온을 다시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정아와 금태호도 오랜 마음고생을 씻어내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정아가 나진이의 손을 잡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진이야. 이제 진짜 끝난 거야. 금태호도 곁에서 넉살 좋게 웃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그림에 집중하자고. 사업도 갈 길이 멀잖아. 나진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나온 고통의 흔적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서촌과 회사를 둘러싼 또 다른 국면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잦아든 파도 뒤로 새로운 물결이 서서히 밀려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예감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소중히 끌어안았습니다. 전정아가 나진이의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진이야? 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었습니다. 응.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 금태호도 팔짱을 낀 채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지나온 힘든 시간을 떠올리며 말없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진이는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이 가장 거셌던 그 순간에도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진이가 붓을 들어 새하얀 캔버스를 마주했습니다. 텅 빈 화면 위로 이제야 되찾은 마음의 평화를 천천히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에서 부드러운 선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선에는 지나온 고통도 다시 시작할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문득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를 살게 하는 그림만은 포기하지 말라던 그 말이 이 힘든 시간을 지나오는 내내 마음속에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진이는 앞으로 서촌과 회사를 둘러싸고 또 어떤 일들이 밀려올지 어렴풋이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예감마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지켜낸 경험이 나진이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진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스스로 지켜낸 진실 위에서 나진이는 새로운 하루를 다짐하듯 붓끝에 힘을 실었습니다. 방금 보신 이야기는 여러 갈래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앞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마리들이 다음 회에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진이와 도도이가 마침내 정면으로 부딪힌 그 순간, 임지우가 오래 끌어온 관계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그 결심, 그리고 임사빈과 노영주 사이에 조용히 피어난 온기까지 인물들의 마음과 그동안 깔려 온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앞 회차에서 나진이가 보여준 태도는 그동안의 나진이와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금태호가 도도이의 집에서 나온 조혈모세포 기증 증서를 건네며 그동안 믿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때 나진이는 당장 도도이에게 달려가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겠다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도둑질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니 무엇을 위해 그런 짓을 했는지 곧 스스로 드러날 것이고 그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침착함은 나진이가 걸어온 시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진이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 차민기가 예전에 도도이의 학교폭력을 끝까지 밝히려 애썼지만 증거도 증인도 나타나지 않아 끝내 이기지 못했던 지난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도이의 아버지가 워낙 힘있는 사람이라 무슨 일을 저질러도 늘 덮여왔다는 사실을 나진이는 뼈저리게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진이는 감정만 앞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증거를 손에 쥐고도 곧바로 칼을 빼들지 않는 그 신중함은 힘 앞에서 번번이 무너져 본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나진이가 이 기다림을 혼자만의 고집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진이는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나진이라면 억울함을 홀로 삼키며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진이는 전정아와 금태호라는 사람들과 함께이기에 서두르지 않고 때를 벼를 수 있는 여유를 얻었습니다. 이 변화는 나진이가 걸어온 회복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데에는 재능보다 곁을 지키는 사람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나진이의 태도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다음 회의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나진이는 잃어버린 태블릿을 되찾겠다며
전정아, 금태호와 함께 도도이가 지내는 곳으로 직접 찾아들었고 사라진 물건을 끝내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도이가 들이닥쳐 카드키를 훔쳐 무단으로 들어왔으니 다 신고하겠다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나진이 쪽은 신고하려면 하라며 맞섰지만 이 대치에는 위험한 빈틈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도도이에게는 판을 뒤집을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진실을 손에 쥔 나진이가 도리어 절차라는 벽 앞에서 발이 묶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진실은 힘을 잃는 세상의 냉정함을 나진이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진이가 손에 쥔 증서마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는 이유로 힘을 잃는다면 나진이의 억울함은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벽 앞에서도 나진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동안 나진이가 보여온 단단함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도이는 처음부터 두 개의 얼굴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나진이 앞에서는 재능을 시샘하는 가해자였고 임지우 앞에서는 상처받은 피해자를 연기해왔습니다. 이 이중의 가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고 시절 잘 길든 붓을 몰래 빼돌리고도 시치미를 떼던 그 수법이 이제는 태블릿을 통째로 가져가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도이에게 나진이는 언제나 넘어서지 못한 벽이었고 그 열등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날카로운 형태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앞 회차에서 도도이는 대필 화가에게 맡긴 그림을 자신이 그렸다며 임중빈에게 내밀었습니다. 원래 나진이가 작업하던 사파를 한눈에 구별될 만큼 화려하게 손본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재능 앞에서 임중빈은 감탄했고 김성경은 이참에 나진이를 자르고 도도이를 앉히라고 부추겼습니다. 도도이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실력이 아니라 진짜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도이의 셈법을 헤아려 보면 다음 회의 방향이 어렴풋이 그려집니다. 도도이는 자신이 몰린다고 느끼는 순간 가만히 앉아 당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이긴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진이 쪽이 무단 침입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는 지금 도도이가 선수를 쳐서 도리어 상대를 신고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앞세워 판을 통째로 뒤집으려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버리려 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목소리뿐이고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긴다는 것을 도도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도이가 늘 당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힘있는 아버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진이의 회상에서도 드러났듯 도도이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민기가 딸을 위해 학교폭력을 입증하려 했을 때조차 그 힘 앞에서 진실은 번번이 묻혔습니다. 도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무엇보다 든든한 방패였고 도도이는 그 방패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힘으로 무언가를 덮는다는 것은 그만큼 덮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딸을 감싸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힘을 쓰면 쓸수록 그 흔적은 어딘가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언젠가 도도이와 그 아버지를 함께 지켜주는 벽이 아니라 함께 무너뜨리는 균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도도이의 성정을 함께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도이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순간 그 승리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진이를 제압하고도 억울한 피해자인 양 눈물을 흘렸고 대필한 그림을 내밀면서도 자신이 그렸다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이런 도도이라면 아버지의 힘으로 판을 뒤집은 뒤에도 그 사실을 어딘가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릴 법합니다. 방심은 늘 승리에 취했을 때 찾아오는 법이고 도도이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자만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음 회의 큰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도이가 아버지의 힘을 빌려 판을 뒤집으려 할수록 그 은밀한 손길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던 아버지의 개입이 도리어 아버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도도의 아버지의 힘을 곱게 보지 않는 눈길도 분명 존재할 것이고
그런 눈길이 도도이의 방심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도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이 실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단단한 성벽도 안에서 문이 열리면 무너지는 법이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도도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힘이 두 사람을 함께 벼랑으로 미는 무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 회차에서 임지우는 오래 끌어온 관계에 마침내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냐고 매달리는 도도이에게 임지우는 결심했다며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 결단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임지우는 이미 도도이가 나진이의 태블릿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커버에 있던 종이를 도도이가 찢어버린 것을 금태호가 주었고 그 실물 앞에서 임지우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임지우에게 도도이는 한때 웃음을 되찾아준 사람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접고 겨우 버티던 시절 자신을 웃게 해준 사람이 도도이였기에 임지우는 쉽게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는 예정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도도이가 무슨 짓을 해도 부모가 그녀의 힘있는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현실을 지켜보며 임지우의 실망은 한층 짙어졌습니다. 임지우의 결단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까닭은 임지우가 냉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지우는 나진이의 그림에서 사람을 향한 위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삼촌 임사빈의 뒤늦은 사랑을 부러워할 만큼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 임지우가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이별을 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도이의 거짓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임지우는 도도이에게 정신 차리라고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한마디는 도도이가 오래 붙들어온 피해자의 가면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벗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별이 다음 회에 남길 파장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임지우가 등을 돌린다는 것은 도도이가 그동안 기대온 또 하나의 축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도도이가 아무리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아버지의 힘으로 판을 뒤집는다 해도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봐 온 사람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도도이가 겉으로는 승기를 잡은 듯 보이면서도 안으로는 조금씩 고립되어 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도도이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여론의 승리와 속으로 무너지는 신뢰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도도이가 딛고 선 자리는 생각보다 얇은 얼음판일 수 있습니다. 나진이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곁에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정아와 금태호입니다. 전정아는 예고 시절부터 도도이의 수법을 지켜봐 온 사람이고 금태호는 사라진 증서를 도도이의 집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나진이에게 건넨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나진이가 억울하게 몰릴 때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흩어진 조각을 하나하나 모으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나진이의 기다림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나진이가 서두르지 않고 때를 벼르는 동안 전정아와 금태호는 도도이가 미처 지우지 못한 흔적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도도이가 아무리 자신의 자취를 지운다 해도 사람들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조력자들이 발로 뛰며 반격의 실마리를 모아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임중빈입니다. 임중빈은 지금 도도이의 거짓 재능에 속아 나진이를 내보내려는 쪽에 서 있지만 원래 나진이의 진짜 실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진이가 잃어버린 그림을 오직 기억만으로 되살려냈을 때 임중빈은 그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도도이가 며느리감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그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지만 임중빈은 근거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도이의 그림이 남의 손을 빌린 것임이 드러나는 순간 임중빈의 판단도 뒤집힐 여지가 있습니다. 진실을 붙잡는 손이 늘어날수록 나진이가 다시 일어설 자리도 넓어질 것입니다. 한편 도도이가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자신의 계정입니다. 도도이는 사람들의 눈과 입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에 능한 인물입니다.
자신이 몰릴 때 도도이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내세워 나진이를 도리어 가해자로 몰아세우려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도도이가 여론을 무기로 나진이를 궁지에 밀어넣는 흐름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남긴 말과 흔적은 언젠가 도도의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론으로 쌓은 승리는 여론이 등을 돌리는 순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 회차에는 나진이와 도도이의 대립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곁으로 임사빈과 노영주의 이야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산의 벤치에서 다시 만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임사빈은 감사 인사는 싫다며 자신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로의 전화벨 소리를 목소리로 녹음하고 아이처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의 모습에는 뒤늦게 찾아온 사랑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임사빈은 마침내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봄 기운은 나세리의 겨울과 나란히 놓여 더욱 선명해집니다. 나세리는 손목 경련증 탓에 더는 첼로 레슨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딸 몰래 옷가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첼로 활을 쥐던 손으로 옷을 매만지는 그 모습에는 몰락한 처지의 씁쓸함이 배어 있습니다. 한때 임사빈의 마음을 먼저 받았던 나세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언니에게 내어주고 연애 참모를 자처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의 입장이 뒤바뀐 셈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 25년 전의 원죄가 있습니다. 차민기가 노영주와 나세리 사이에 남긴 얽힘, 그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마음고생을 해 온 나진이의 상처가 오늘의 대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원죄의 그림자가 여전히 인물들의 선택을 짓누르면서도 임사빈과 노영주의 사랑처럼 그 그림자를 넘어서려는 움직임도 함께 자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에서는 거짓이 무너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뒤늦은 사랑이 피어나는 그 엇갈린 계절이 나란히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로 앞 회차의 의미와 다음 회의 방향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나진이가 증거를 쥐고도 서두르지 않는 그 침착함, 도도이가 먼저 찌르려는 조급함, 그리고 그 뒤에 버틴 아버지라는 방패까지 모든 실마리가 한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지우려 애쓸수록 오히려 또렷한 흔적을 남기는 법입니다. 도도이가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에 어떤 균열이 시작될지, 그리고 나진이 곁에 사람들이 어떤 조각을 모아올지 다음 회를 차분히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마음에 남는 대목은 나진이가 증거를 손에 쥐고도 때를 기다린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오래간다는 것을 나진이가 조용히 보여주고 있지요. 다음 회에는 도도이가 판을 뒤집으려 할수록 그 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떻게 드리우는지, 그리고 임지우의 결단이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